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오후 5시 56분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잠깐 콘텐츠를 찍고 가려고 사무실에 남아 있는데, 일단 오늘 아침 소식부터 간단하게 정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1014명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역대 최고였죠. 1078명이었고, 조금 1000명대가 유지되고 있어서 저도 이제 걱정이 앞섰는데, 어쨌든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나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특히 이제 대웅제약이 오늘 코로나 2.5, 그러니까 2상과 3상 가운데 정도로 그렇게 병합을 해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57분이기 때문에 주식 주문을 시간의 단일가 거래를 먼저 하고 다시 콘텐츠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천만 원에 대해서 단일가 거래를 신청을 했고요. 6시까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퇴근하고서 바로 MTS를 켜서 이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대웅제약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코로나 확진자는 말씀드린 대로 1014명으로 지금 지난주 일요일에 최초로 1000명을 넘은 이후에 이번 주도 지금 어제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1000명이 넘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800명, 평균 800명의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빠르면은 다음 주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면은 3단계 지정이 검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도 좀 신중한 편이죠. 3단계를 하게 되면은 일반 음식점도 다 닫아야 되고 포장 배달만 가능하니까 경제에는 굉장한 큰 타격이 있고, 아무래도 세제라든지 이런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만한 시간을 주말 동안 좀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스피는 0.05% 빠지고 2770으로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조금 올라서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강세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0.4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뜬 소식으로 부산, 대구, 울산, 파주 등 36곳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됐는데, 이 말은 돌려서 보면은 그냥 주식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원래 부동산 경매 강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법대에서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다양한 창업 등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재테크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제 주종목은 사실은 경매거든요. 그래서 경매 콘텐츠도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있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주식이 조금 빠져 있어서 한 달 반 정도, 지금 주식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됐으니까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던 편이고 한 25% 정도 수익률로 한 2,600만 원 정도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좀 가열이 됐잖아요. 부산도 꽤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대구도 어저께 뭐 청약 관련해서 좀 보도가 되기도 했죠. 사람들이 뭐 새벽같이 이렇게 청약 줄 서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보도가 됐었고, 그래서 정부가 좀 발빠르게 어쨌든 부동산은 안 돼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말인즉 뭐 유동성 자금이 사실은 갈 데가 없는데 그럼 뭐 비트코인이랑 주식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려를 하는 거를 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소식부터 보면은 나스닥가 같은 경우는 0.50%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는 좀 빠졌죠. 그리고 팡주를 중심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에서 발표한 것들 중에서 좀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 부양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접점을 좀 좁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듯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히려 나스닥이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여기 기사에 써 있는 것처럼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9천억 달러, 굉장히 큰 규모죠. 이 대규모 부양책에 어느 정도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권 매입 확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었고, 사실은 전망하는 기사들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2.4%로 다소 상승을 했고, 내년 성장률도 4.2%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1000명이 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빨리 치료제, 그러니까
눈에 와닿지 않는 백신보다는 당장 현실적인 치료제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이낙연 대표도 지금 1월 중에는 치료제 투약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GC 녹십자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좀 앞서가는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좀 그 판도가 대웅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의해서 조금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콘텐츠를 찍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 뜬 것처럼 16일자 기사로 녹십자가 혈장치료제 22번째 특정 환자에 대한 투여를 승인받았다. 지신녹십자는 어쨌든 국내 최초로 투여 승인을 받은 기업이고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22명이라는 그런 승인을 받을 정도로 좀 어쨌든 안정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11일자 기사긴 해요. 아산병원에서 그렇게 승인 난 게. 근데 현재 투약됐는지 후속 기사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고, 어쨌든 항체 치료제가 치료 목적 승인이라고 15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오후장에 반영이 돼서 4%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16일에는 그냥 뭐 약보합세 정도로,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이 대웅제약 때문에 조금 빠지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신녹십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중증 환자들에게 투약이 되는 경우고, 그래서 어쨌든 한 건이 승인되긴 했는데 현재는 그 결과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추가 투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후속 기사는 없고요. 그거보다는 청주에서 그 서정진 회장이 11일에 조찬에서 말했던 한 12월 20일 경에는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좀 기다려지는데, 저도 이제 셀트리온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20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20일에서 한 24일 사이에는 최소한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 강점은 뭐 그거 외에도 사실은 실적이 좀 좋은 편이고, 어쨌든 물량을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상 결과만 좋으면 사실은 오늘의 대웅 이상으로 사실은 뭐 가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좀 조정을 겪고는 있죠. 지금 한 3일 정도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기사 중에서는 메디톡스와 이제 대웅제약 기사가 사실 아침에 떴었는데, 그래서 이게 장 전에 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은 부자들 주식 공유방에 좀 공유를 하기도 했고, 어, 결론적으로 보면은 메디톡스가 이제 대웅제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승소를 한 거죠. 특허권에 관해서 승소를 한 거고, 21개월 수익금지라는 페널티를 받은 건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메디톡스한테는 호재고 대웅제약한테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당장 주식 9시에 장을 열어보니까 메디톡스는 한 4% 정도 상승을 했고, 그나마도 이제 5장 들어가면서 좀 빠졌고, 대웅제약은 오히려 아침부터 좀 강세였거든요. 결국에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가 이거를 앞섰다는 거고, 이 내용마저도 사실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만 보면은 아무래도 뭐 21개월간 수익금지 명령 조치가 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이미 좀 예견된 일이었고, 우리가 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지금 소송전을 보는 것과 같이 어느 정도는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예정된 결과들이잖아요. 승세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메디톡스가 유리하다는 거는 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중요했었는데, 최악의 상황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0년간 수익 금지라는 조치가 최악인데, 예비 판정에서 오히려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나은 21개월 수익 금지 조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처음 기사를 접하시는 분들은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대웅제약의 주주들은 나은 상황일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오후 4시 28분에 뜬 코로나19의 이제 임상 2상, 3상 병합 승인, 호이스타정, 그 소식이 훨씬 더 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장 마감 직전에 이게 뜨면서 급격하게 30분 동안 거의 상한가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내용도 사실 저도 콘텐츠로 한 3일 전에 다룬 적이 있고, 그때 셀트리온과 녹십자, 대웅제약을 좀 비교하면서 얘기를 전망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대웅제약의 그 당시에 대해서는 대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게, 너무 대조 집단이 적었었어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좀 어렵지 않겠나 했는데, 오늘은 어쨌든
2단계에서 이상에서 2, 3상 뭐 변경 승인이 되면서부터 어쨌든 1000명으로 대상으로 3상을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호재죠. 그러니까 현재 어쨌든 이 세 군데의 경합 중에서는 물론 현대바이오 같이 경구약도 있지만 그건 좀 논외로 하고 이 세 군데 중에서는 약간 더 앞서가는 현재. 그래서 어쨌든 3상이 확정이 된다면은 사실은 더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일단 장은 끝났는데 내일 아침에 들어가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대웅이라는 기업을 보면은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정도 되고 근데 외국인 소진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만큼 외국인들의 투자 비율은 좀 낮은 편이란 얘기죠. 근데 현재는 사실 12월 한 첫째 주, 둘째 주를 지나가고 셋째 주 이번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시작이 됐거든요. 물론 뭐 산타랠리란 말이 매년 있었지만 올해는 어떻게 보면 산타랠리가 좀 일찍 온 것처럼 11월에가 워낙 장이 좋았고 12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도 장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셋째 주, 넷째 주는 조금 조정이 온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많고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주보다는 내년에 실적이 예상되는 가치주에 조금 옮겨가는 포트폴리오를 옮겨가는 사람들도 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대주주 그 과세 문제도 좀 있고 하니까 개인들 중에서도 좀 대주주들이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대웅제약과 같은 경우는 1년치 차트를 봐도 평균 가격이 그래 어쨌든 한 10,000원대 중반 정도 되는 그런 정도 가격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물론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슈로 좀 폭등한 사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이 펜더멘탈과 그 실제 지수와의 갭이 너무 좀 크다는 거예요. 커서 이제 반대로 셀트리온을 보면은 그래도 셀트리온도 물론 3배 가까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셀트리온은 기본적인 실적이라든지 또 뭐 바이오시밀러에서 세계적으로 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코로나 치료제 외에도 호재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단점은 외국인 소진율이 그만큼 크다는 거는 외국인들의 만약에 뭐 환율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변수가 대외적인 변수가 생겼을 때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개인들이 버티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조정이 올 수 있다. 한 30만 원대, 한 32, 3만 원대 정도로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것도 이제 저도 항상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일 치료제 그 이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기 보유를 또 생각을 하고서 일단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일단 브리핑은 간단하게 마치기로 하고요. 일단 대웅제약 오늘 차트를 보면은 뭐 화려하죠. 오늘 이렇게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급상승한 패턴이 보이고 5분 틱으로 봐도 잠잠했었어요. 잠잠하다가 한 48,000원대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그 기사가 뜸과 동시에 한 2시 한 20분 정도부터 이제 거래가 늘기 시작을 했네요. 그러다가 이제 3시, 4시 되면서 이제 급등하게 되는 결국에는 물론 뭐 정보를 빨리 안 분들은 일찍 투자를 했겠지만 결국엔 대대적으로 뜨게 된 거는 한 4시 반 정도. 그때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기사들이 돌면서 그때 이제 급등을 해서 결국엔 저도 젊은 부자방에 제가 공유를 했을 때가 13% 올랐을 때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5분 후에 갑자기 한 27%, 28%까지 올랐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종가 거래에서도 한 3% 정도 지금 올라서 호가 거래에서 올라서 지금 29.61%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시간에 단일가 거래로 걸어 놓은 상태고요. 시의 현금 매수로 걸어 놨는데 거래가 체결이 되지 않았네요. 체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아침에 상황을 봐서 뭐 호가 매매로 걸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사실은 이게 당연히 장 시작하면은 저는 뭐 시가로 사더라도 일정 부분은 올라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실현 수익을 거두려는 물량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죠. 아무래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HTS 같은 경우가 좀 유리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잠깐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MTS로 할 수 있는 게 다다 보니까 좀 그런 반응도나 이런 거 좀 느린 편이어서 그 대신에 뭐 그래도 어쨌든 수익은 거둘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내일 9시에서 한 9시 20분 사이에
빨리 사서 빨리 정리하는 게 저는 일단은 제 관점에서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은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조금 좀 더 안정적인 형태의 그런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좀 기다리는 게 좀 더 제 투자 관점에서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런 콘텐츠를 찍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내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12월 17일 목요일 6시 12분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